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증명서를 발급 자동화하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재직 증명서가 있는데요. 필수 값들을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설문 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 폼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입력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급 목록에다가 새로운 PDF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메일로 보내는 것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재직 증명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파일을 열어보면 보신 것과 같은 재직 증명서가 발급이 완료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구현을 해보면 서류 자동화하는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코딩을 할 건데 역시나 코딩은 GPT를 활용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규를 누른 다음에 이 구글 설문을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설문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제 거를 보면서 그냥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옵션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따로 특이한 건 없고 재직 증명서의 양식을 만들 때 어떤 정보를 상대방에게 입력을 받을 것인가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서 이 값들을 입력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는 곳, 소속팀, 그다음에 직책, 그다음에 담당 업무, 그다음에 입사 날짜, 그리고 기관 용도, 마지막으로 증명서를 받아볼 이메일 주소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식도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를 보면 방금 저희가 입력했던 값들 중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그 다음에 소속팀, 포지션, 담당 업무, 그리고 재직 기간, 그 다음에 제출 용도. 그래서 상기는 이 날짜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고 발급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 회사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뒀고 이 도장 같은 경우에도 이 모두 사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 계정을 만드시게 되면요. 무료 도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도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인 날인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가져와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직증명서 템플릿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설문 폼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이 응답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응답 설문 폼에서 시트에서 보기를 눌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 시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글 폼에서 질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응답에서 시트까지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식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것도 제가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로 입력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변수로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여기 응답 폼을 만들었는데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려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새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PT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유료도 되나요? 무료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이 정도 간단한 앱스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건요. 무료 버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앱스 스크립트를 우리가 만들 건데 이 GPT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 줘야겠죠. 첫 번째로 증명서 양식입니다. 이거를 주는 이유는 여기에 어떠한 변수 값들이 들어가는지 GPT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증명서 양식을 복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그냥 복사를 한 다음에 GPT에 가서 1점 재직 증명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링크도 복사를 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트 넘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문서에 고유 번호가 있어야지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서 이 구글 문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이 구글 설문 폼입니다. 근데 이 컬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구글 시트로 온 다음에요. 예. 자, 여기에서 지금 A 컬럼은 정보가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B 컬럼부터 데이터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데이터 샘플의 예시를 저희가 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시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B 컬럼부터 데이터가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역시나 이 앱스 스크립트 동작하는 게 이 스프레드 시트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링크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링크 데이터도 저희가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를 했습니다. 재직증명서 양식에 대한 데이터랑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가 있는 링크, 그 다음에 구글 시트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B컬럼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프레드 시트의 링크 데이터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요청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구글 시트에서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구글 독스에 변수를 입력해서 문서를 작성을 할 예정이고, 이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완성된 문서를 PDF 파일로 입력한 다음에 메일로 전송해줘. 맨 마지막에 추가된 행데이터가 입력되게끔 작성해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이제 계속해서 쌓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반복문으로 돌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메일을 전송을 해줘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요청사항까지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구글 문서 양식과 주소, 그 다음에 구글 시트 데이터 형태와 주소, 마지막으로 요청사항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명서가 발급이 될 때 우리가 루트 경로에다가 저장이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특정한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재직증명서 발급 목록을 이렇게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역시나 이 링크도 GPT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4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3번은 구글 드라이브 폴더 링크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 요청사항에다가는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작성된 문서가 저장되게 해줘.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GPT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앱스 스크립트는 그렇게 이제 어떤 어려운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문제 없이 작성을 잘 해줍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고 뭐 만약에 나중에 메일을 좀 더 꾸미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 코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앱스 스크립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앞서서 일단은 샘플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프로젝트에서 내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뜨실 겁니다. 이럴 때는 권한 검토를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앱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 스크립트 코드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가 작성한 코드이기 때문에 고급을 눌려서 여기서 재직증명서로 이동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직증명서라는 이 앱스 스크립트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작성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제 것도 밑에다가 이제 첨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됐고 이거를 저희가 컨트롤 S를 하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실행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일에 들어가 보면 이게 알림이 떴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재직증명서가
들어오게 되고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양식을 만들어서 변수들의 데이터를 알려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변수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시트에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방금 만든 재직증명서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양식이 바뀌기 때문에 make copy를 한 다음에 도큐먼트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밝은 목록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서가 실제로 복사가 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기억해야 할 부분은 여기 왼쪽을 보시면 이 트리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트리거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자, 여러분들의 그 앱스 스크립트 함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배포는 헤드로 선택을 해주고요. 이벤트 소스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 시트에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벤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식 제출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구글 폼에서 새로운 양식이 등록이 되었을 때 실행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거를 실패를 했을 때는 즉시 알림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트리거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늘려주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트리거를 추가하는 것도 이제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리거가 완성이 됐고 이제 구글 폼에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실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데이터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입사 날짜는 오늘, 공기관 증명서를 받아볼 메일은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출을 하면 여기에 이제 응답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CT가 들어왔기 때문에 트리거가 동작을 했을 겁니다. 트리거가 동작을 했으면 이제 저희가 이메일로 들어가 봤을 때 이렇게 메일이 들어와 있어야겠죠. 방금 메일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방금 작성한 게 두 번째 실행 언더바 재직증명서 이름과 함께 증명서가 발급이 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앱스 스크립트를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GPT를 통해서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어떤 것들을 작성할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프롬프트 작성을 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한 것들은요,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위키독스 페이지를 만들어 뒀으니까요, 혹시나 좀 빨랐거나 좀 어려운 분들은 그 책을 참고를 하셔서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HR 팀에 계시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자동화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